이 배우자의 불륜으로 찾아오시는 분들은 정말 그 심정이 엄청 참담하실 거예요. 화내다가 또 갑자기 또 뭐 울다가 또 화내다가 또 아이들 얘기 나오면 또 울다가, 이제 이게 왜 그러냐면은 이제 실질적으로 이제 배우자가 불륜을 저지르게 되면 일단 대부분 다 기본적으로 이혼을 먼저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. 왜냐면 자신은 이혼이라는 걸 전혀 생각하지 않고 잘 살아오다가 이 배우자의 불륜으로 이제 어느 날 갑자기 이혼을 생각하게 되신 거니까, 그러면서 이제 자기 신세 한탄도 많이 하시면서 또 반면에 이제 집에 있는 아이들 생각하면서도 엄청 괴롭죠. 이 아이들을 이혼 가정에서 자라게 해야 된다라는 이런 생각, 이게 굉장히 힘드실 거예요. 정신적으로 고통이.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이제 이제 이 분노감이 엄청 나세요. 그래서 이제 친한 분들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다가 이제 그런 얘기를 많이 하죠. 난 절대로 이런 놈하고 못 산다, 뭐 이런 년하고 못 산다, 이거 더러워서 못 산다, 나는 하면 한 번 한다 하면 하는 사람이다, 내가 이거 일 끝나면 바로 저거 끝내버릴 것이다,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절대로 못 살고, 오히려 이제 주변에서 야 그래도 좀 생각해봐라, 아이들이 있지 않느냐라고 하면 오히려 그분들한테 화를 내면서 너 같으면 너 같으면 살겠냐, 왜 네 일 아니라고 그래서 이렇게 살라고 하는 것이냐라는 식으로, 이제 왜냐면 이제 그만큼 자기 마음을 몰라주니까, 자기 마음을 몰라주고 막 살라고 하는 것 같으니까 하다못해 이제 그런 조언을 하시는 분들한테도 막 화를 내고 그래요. 그런데 이제 이게 이제 시간이 하루 이틀, 일주일, 이주일 지나면서 이제 마음의 분노가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서서히 가라앉고 냉정한 이제 이성을 찾게 된단 말이죠. 그러면서 이제 또 아이들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고, 그리고 만약에 전업주부인 경우에는 또 경제적인 문제도 생각을 해보게 되고, 그리고 또 만약에 뭐 남편분들이라 할지라도 자기가 혼자 살아갈 자신도 없고 뭐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복잡하고, 근데 또 배우자가 자기 불륜 사실에 대해서 뭐 미안하게 생각을 하고 이제 계속 미안하다, 잘못했다 뭐 이렇게 나오면 그때부터 또 마음이 좀 흔들리는 경우가 많습니다. 왜냐면 이제 어떻게 보면 저는 이제 이때 나오는 게 본성이라고 생각해요. 자기 본성. 그리고 이제 이때부터 나오는 게 진짜 자기 생각인 거죠. 이제 흥분했을 때는 이제 뭐든 못합니까? 다 하죠. 그런데 문제는 이제 자기가 이렇게 주위에 다 이렇게 얘기해 놓고 다시 자기 배우자하고 산다는 게 굉장히 자존심이 상하는 거야. 자기가 이런 피해를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굉장히 뭐 좀 생각을 굉장히 가볍게 하는 사람 같고, 그래서 한편으로는 이제 서서히 이혼 안 하고 저 사람이 정말로 잘못을 뉘우치고 잘 살 생각만 있다면 또 용서해주고 싶은 마음도 드는 거예요. 그런데 자기가 원체 막 분노에 휩싸였을 때 그때 그 감정으로 많은 사람들한테 이혼을 하겠다, 뭐 하겠다라고 하면서 이런 인간하고는 난 못 산다, 더러워서라도 못 산다라고 하면서 오만 가지 욕을 다 해놓고 이제 와서 산다고 하면 주위에서 얼마나 자기 자신을 흉보고 가벼운 인간이라고 욕을 할까, 흉을 볼까, 이제 이런 생각. 또 이런 생각이 또 어떻게 보면 이제 개인적으로 굉장히 좀 자존심도 상하는 문제일 것이고, 아마 이런 생각도 굉장히 겹칠 거예요. 그런데 당연히 화가 나죠. 내 배우자가 다른 인간하고 뻘가벗고 그 짓을 하고 왔는데, 더군다나 뭐 사랑하네 어쩌네 하고 지랄을 하고 자기를 속이고 막 그 짓거리를 하고 돌아다녔고, 그리고 그 외도를 하는 동안 또 자기한테 굉장히 좀 냉담하게 한 배우자들도 있었을 것이고, 이러니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. 화가 나죠. 당연히. 그건 당연한 겁니다. 그래서 무슨 소리든 할 수 있어요. 그렇지만은 이제 현실은 또 살아가야 되는 거잖아요. 내가 아직까지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배우자에 대한 애정이 좀 남아있거나, 아니면 내 애들 때문에, 아니면 경제적인 문제로, 아니면 앞으로 살아갈 어떠한 여러 가지 어떤 방법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보면 정말 내가 이 사람이 없으면 안 될 것 같거든. 그때는 이혼을 안 하시는 게 맞아요. 왜냐면은 남들한테 쪽팔린 건 잠시예요. 그리고 남들이 사실상 흉보지 않아요. 뭐 남들이 뭐 너 그때 그렇게 이혼한다고 해놓고 왜 안 하고 또 사느냐 이러지 않습니다. 오히려 이러한 결정을 한 당신을 굉장히 용기 있고 현명한 사람으로 판단하고 신뢰 갖고 인간적으로 좋아해 줄 거예요. 누구나 다 그렇습니다. 그래서 남들이 뭐 비난하고 뭐 흉볼 것 같지만 전혀 그렇지 않아요. 그리고 현재 자기가 제일 중요하잖아요.
거잖아요. 내가 아무리 저 사람 배우자의 불륜으로 인해서 내가 힘들고 고통스러운 건 사실이지만 또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또 그에 못지않은 내 나름대로 앞으로 살아가는 삶이 그러하다면 또 이 배우자를 용서하고 같이 함께 안고 다시 또 앞으로 살아 나가야 된다는 얘기예요. 그러면은 어떻게 하겠어요? 남들 시선 중요하지 않습니다. 자기 자신이 가장 중요하고요. 내 아이들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. 뭐 예를 들어서 만약에 누가 정말 비난을 한다. 너 그때 그렇게 뭐 이혼하겠다 어쨌든 해놓고 나서 뭐 이제 와서 왜 그러느냐. 아, 그 인간들이 내 애들 책임져 줄 거냐고요. 그러지도 않은 인간들이 그딴 소리 하는 거잖아요. 그런 사람들은 이제 가차없이 끊어버리면 돼요. 왜 그랬어요? 사람은요 뭐든지 큰일이 생겼을 때마다 인간관계가 정리가 된다고 그랬어요. 그러니까 그랬을 때 이러한 거를 비난하고 한다면 비난하는 사람도 없겠지만 만약에 있다면 그 사람은 가차없이 끊어버리시고요. 내 배우자 한번 용서해 주시고 내 아이들을 위해서 정말 열심히 잘 한번 살아가 보세요. 그게 진짜 진정한 용기입니다. 이혼은 어떻게 보면 포기하는 거잖아요. 포기하는 건 굉장히 쉬워요.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계속 앞으로 나아가는 건 정말 어려운 거예요. 그걸 지금 하려고 하시는 거니까 당신은 그 누구한테도 박수 받을 수 있는 그런 훌륭한 사람입니다. 그러니까 용기 잃지 마시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마음이 시키는 대로 하세요. 그게 정답입니다. 끝.